네, 전체적으로 5월달 들어서 사실 이렇다 할 종목은 5G를 빼고는 특별히 없었던 편이죠. 지난주에 이 시간에 소개를 했던 도이치모터스는 전 여러 차례 잡혔다가 또 뺐다가 또 지난주에 다시 선정을 했는데 이번 주도 뭐 전시로 시장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가 연일 대박을 내고 있고 이번 주도 좋은 흐름을 맞았네요. 자, 바닥권에서 진짜 머리를 들고 있는 종목군들 이번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코롱생명이 조금 살아나고 신라젠이 좀 살아나면서 금요일날 강세, 금요일날 우리 코스닥 지수 강세는 사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전자 관련한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다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크론도 그렇고 녹십자셀도 그렇고 뭐 바이오니아 많은 종목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전자 치료제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은 녹십자셀입니다. 21선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주에 잡혔다 보면 되겠고 또 2017년부터 뭐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은 굉장한 흐름이 좋다가 이제 2차 시절 빨리 줘야 되는데 조정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보여지고 이들 종목은 지난 3년간의 실적이 좋았으니까 원래도 실적이 당연히 좋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도이치모터스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도이치모터스는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수급적인 측면도 괜찮고 도이치모터스는 실적적인 측면은 뭐 당연하죠.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올해는 800억까지 나오고요. 내년에 이제 도이치모터월드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수입차 딜러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에이스 사업도 있고 또 할부금융, 파이낸셜이 가장 기대가 크죠. 그래서 이 분양 수익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오고 분양이 되고 난 다음 개장하게 되면 실적이 끝이 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 수익 외에도 앞으로 실제 딜러 사업과 에이스 사업 또 중고차 매매 사업들 또 할부금융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단일 매장으로 뭐 세계 최대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도이치모터스가 이번 주 시장과 비교하면 흐름이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메이저 수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좀 더 보유를 해야 되겠고 역시 잡아야 될 자리는 이런 자리가 좋았었죠. 자, 그다음에 녹십자셀은 이제 다음 주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3주? 3주 동안 박스권에 바닥권에서 뭐 머리를 다졌다 보면 되겠고 여기 쪽에 보시면 눈금처럼 보이고 있는데 3주 동안 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녹십자셀이. 그래서 사실 시장에 얼마나 많은 악재가 있습니까? 100, 400의 악재도 있고 인보사의 악재도 있는 상황이고 또 삼성바이오의 악재도 있고 많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이상 추가 하락은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바닥이라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21선만 뚫어버리면 바로 61선까지 다가오는 거니까 새로운 급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녹십자셀은 아직 적자라는 바이오 기업들을 적자하면서 문제가 많은데 녹십자셀은 그러진 않습니다. 이문셀 LC 간암 면역 세포 치료제로 이미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에요. 지난 연도에도 38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이번에 1분기가 25억이 나왔습니다. 25억에 100% 정도 성장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 분기 영업이익이 나면 지금 뭐 처방 건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이 정도 분기 영업이익은 이 정도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보죠. 이 뭐 바이오야 밸류를 뭐 100배를 주는 경우도 있고 100억이면 1조가 돼도 할 말이 없고 5천억도 그러려니 맞는 것 같고 2조도 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정확하게 이 밸류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건 돈을 잘 번다라는 거고 이들은 간암뿐만 아니라 뭐 췌장암이나 다양하게 이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녹십자셀은 또 어떻게 갑자기 크게 성장하고 또 라이센스 아웃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을 직접 생산하니까 그렇고 앞으로 확장증이 적응증이 확대가 되면 라이센스 아웃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권이니까 또 기관 수급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 한번 녹십자셀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에서 초대형 악재들이 사실상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나왔다고 봐야죠. 유전자 세포 쪽에 코롱생명과 코롱 티슈지 또 신라젠까지 막재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악재가 바닥권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이젠 바닥 신호라고 인지를 하시는 거에 맞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도 2017년부터 어마어마한 급등이 이후에 고점에서 지금 뭐 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한번 따져본다면 지난 연도 영업이익이 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다 밸류 10배를 줘도 시가총액이 이제
일주에서 놀다 5,600억이 되면 뭐 이 정도면 네, 비싼 거는 아니죠. 근데 올해는 800억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이미 1분기 영업이 160억 정도가 나왔고 60%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 8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좀 쪼그라들어서 5,600억이 되고 나니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죠. 다시 한번 에코프로, LNF, 또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전기차 종목들이 이번 5월달 다른 종목들은 고점에서 역변이 되면서 전부 음봉을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는 음봉이 하나도 없고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21선이라도 회복한 종목군들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 테마가 그래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이런 친환경 관련한 종목의 기관들이 이번에 열심히 담아놨고 이번 주도 기관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메이저들의 판단이 중요하죠.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를 들여다보면 기관들이 거의 이번 주 내내 사고 있다는 걸 아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1선 회복한 종목군들이 수소차, 전기차는 대부분 21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는요, 21, 60선 추세 이탈해서 역배열에 아주 모양 사납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또 이런 종목들은 좀 준비해 두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